오, 열렸다. 손흥민 진짜 맞죠? 들어갔어요. 양봉업자라고. 양봉업자라고. 야. 골 너가 손흥민 예상했나? 네. 호기자가 예상한 양봉업자. 첫 골의 주인공. 예, 손흥민. 지금 골키퍼가 볼 처리 때문에 완전히 비어 있는 네, 상황에서 네. 자, 놓치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 야. 콜롬비아전 3경기 연속골이에요, 손흥민 선수. 아, 진짜? 예, 노란색 진짜 양봉업자 맞네. 유니폼에 강한 손흥민 선수고요. 이게 양발의 유력이죠. 진짜 그렇지. 양발이 이게 네, 양발의 그렇죠. 저기서 굳이 또 오른발로 옮기려고 했다면 시간 걸리지. 시간 걸리고. 네. 맞아, 골키퍼 나온 거 보고. 이게 양발의 유력. 빈 골대. 골대에 야. 어김없습니다. 저것만 야. 놓칠 오. 리가 없지. 미쳤다. 전반 10분. 저는 이게 골을 넣으면 자, 손흥민 선수. 아, 지금도? 네. 불어야죠. 와. 퇴장. 이거 흥민전. 이거는 흥민이가 차야지. 지나가는 행인 투. 큰 정우 형이 차지 않겠어요? 않습니다만. 큰 정우 형이. 아, 거리가 그럴 있으니까. 수도 있고. 거리가 있을 때는 네. 큰 정우 형이 약간 무회전식으로 때려버리니까. 네. 난 정우 형 때린다 본다. 난 정우 형. 손흥민. 정우 형. 손흥민. 손흥민. 손흥민! 이건 달성이 만든 거야. 와, 프리킥. 행인 얘기가 많아. 아, 미쳤다. 손흥민 멀티골. 네, 자 일단 전반전 경기 대한민국 대표팀이 콜롬비아 2대 0으로 지금 압도적인 또 경기력을 보였고 아까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전 경기 좀 살펴보면 그래도 벤투의 색채가 좀 있다. 맞아요.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이유는 아무래도 뒤쪽에서 계속 빌드업하는 과정들. 오늘도 보시는 삼선에서의 빌드업이 예. 과할 정도로 빌드업이 있고요. 그러니까 삼선이라고 하면은 예. 뭐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태환 수비 라인부터 그렇죠. 시작한 예. 빌드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마지막 집에서 좋고 음. 또한 이제 황인범 선수의 수비 부담을 줄이고 예. 그거는 이제 큰 정우영 선수가 딜을 잘 받쳐준 거겠죠. 또 제일 중요한 건 한 단계 진화했다는 거. 네. 또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후리롤로 가운데로 옮긴 제가 볼 때 포지션이 아. 가장 핵심적인 거죠. 네. 왜냐하면 활동량을 주게 되면은 이런 제가 퍼포먼스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격할 때 업다운하면서 갭 사이에서 받고 그러니까 활동량을 줄이니까 오히려 마지막 스코링 할 때 힘이 있는 거죠. 네. 냉정하게 보면. 네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오늘 어떤 그 위치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포메이션 그 선발 라인으로 나왔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당연히 좀 왼쪽으로 뛰거나 이런 걸 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 작은 정우영 선수 들어가고 손흥민 선수가 좀 중앙에서 뛰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비 부담도 덜하고 정말 토트넘에서의 경기력과는 전혀 다른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저희들 보면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맞아요. 네, 명확한 보여준 것 거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게 경험 아닌가 하는 거죠. 감독의 역할은 이런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나이가 한국 나이로 32이에요. 이제 왼쪽에서 측면에서 계속 주장차 뛸 수가 없어요. 네. 공수로. 그러니까 감독의 눈이 바로 이런 거죠. 콘테 감독도 나이가 많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콘테 감독은 이 경기 보고 배워야 돼요. 손흥민 활용법을 보고 알려주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근데 저는 그냥 갑자기 콘테 했는데 여기 갑자기 가슴이 그러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갑자기 톡 올라오더라고. 근데 또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중앙에서 풀어주는 뭐 황인범이라든지 황인범 뒤쪽에 있는 큰 정우영이라든지 네네. 그리고 쪽에 또 작은 정우영 선수가 또 수비 가담도 많이 해주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재성도 오른쪽인데 작은 정우 형이 왼쪽, 네. 이재성이 오른쪽인데 이 둘 다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냐면 윙의 개념도 있지만 실제로는 수비하거나 압박할 때는 내려와서 미드필더 싸움도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잘 가져가주는 네. 활동량을 갖고 있거나 움직임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어서 실제로 경기하다 보면 손흥민 선수를 세컨에 갖다 놓고 자이런 프리롤을 준 거죠. 조기성 선수를 최전방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뒤를 받쳐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면 토트넘 때는 어떠냐면 히트맵이 자기 진영 박스 근처까지 내려와서 계속 페리시치 도와주느라고 난리를 부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결국 올라갈 때는 또 힘드니까 못 올라가서 그게 계속 메비우스 때처럼 반복되는 거였는데 오늘은 일단 히트맵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가 히트맵 쪽으로 놓고 보더라도 거의 사실상 투톱에 가깝게 세컨톱으로 뛰었거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그런 부담감을 줄어드니까 손흥민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이 다 극대화됐다. 난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이강인이 왜 선발이 아니냐고 얘기했잖아요. 난 이해가 좀 돼요 이제. 만약 이 역할이었다면 작은 정우영 그렇지, 역할. 이거였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네. 만약에 손흥민을 양쪽 사이드에 갖다 놓으려고 했다면 왼쪽에 갖다 놓으려면 그러면 이강인을 가운데 놓는 게 괜찮죠. 근데
그 이강인의 위치에 손흥민을 놔버린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대신 손흥민을 가운데 놨기 때문에 좌우에는 많은 활동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필요했거든. 그렇잖아. 예를 들면 손흥민을 가운데 놨는데 이강인이 측면에 있으면 그러면 사실 뒤가 너무 힘들어 버리지 수비가. 근데 손흥민을 이 역할을 주려고 그래서 이해가 된다. 작은 정우영과 이재성을 놓고 뒤에다가 큰 정우영과 황인범을 뒀구나. 사실은 이제 4-4의 투박스에서 윙어들 양쪽 윙어들이 이 존을 채우는 게 활동량이 많아야 되고 머리도 있어야 되고 이 존을 채워가는 게요. 그게 가장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활동량이고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 양쪽에 보면 정우영, 이재성. 아하. 그게 제가 볼 때 오늘 또 핵심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궁금한 거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해가 좀 됐어요. 그러면 후반전에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또 크리스마는 보여줄까? 그만 이강인을 그렇죠. 쓴다면 이강인 어떤 가운데 식으로 또 놓고? 보여줄까? 롤을 어떤 이게 롤을 되게 궁금해. 왜냐면 네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면은 김태환을 저는 그 김문환 대신 쓴 것도 이해가 좀 돼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에게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 싸움을 하라 그러면 그럼 누군가는 공격을 좀 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김문환은 사실 약간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는 스타일인데 그럴 때는 김태환처럼 완전히 벌려주는 선수가 좀 필요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니까 예. 왜 이강인은 빠지고 김문환은 바뀌어 있지? 이거였는데 그렇죠. 예, 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보니까. 자, 그리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김태환 선수가 굉장히 그러니까 직선적으로 많이 업다운한 선수인데 그렇죠. 오늘은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공격적으로 나간 건 그렇죠.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재성 선수 뒤를 받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질문하지 마세요. 45도 예. 딸다가 색깔 예쁘다. 70% 정도가 찼다 싶으면 잔을 세워요. 끝까지 쭉 답니다. 네네네. 와, 와 보이죠? 와. 지금 이제 저렇게 가득 채우고 와. 다 찼어요 이제. 이제 다 차면 딱 맞네 잔이랑. 맛있어 보인다. 와. 이거 위기예요. 자, 하메스의 득점. 공 나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네, 그러니까 걷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크로스를 잘 올려줬고. 아유 아깝다. 요 부분은 김민재 선수가 좀 김민재 선수답지 않았어요. 왜냐면 보세요. 요 태클을 넣을 필요 없거든요. 기다리고 네, 버티기만 하면 당연하죠. 네. 그냥 이거 서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볼이 제가 볼 때 10편 그러니까 10부터 얘기 말이 좀 그래요. 왜냐면 맞아, 현장에서 맞아. 씹혔다고 했는데 밟혔다는 거죠. 네네. 그런 상황이 벌어졌네요 지금. 자, 여기서 또 끊기면서 수비 왜 그래? 자, 안돼. 자, 후반 초반 안돼 안돼. 자, 후반 초반. 저는 이거 한 번쯤 되짚어 봐야 돼요. 아하. 진짜 방금 장면은 컵백으로 해서 먹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존에 대한 선수들이 내가 볼 때는 벌어졌다는 거지. 예. 벌어져 있다는 거죠. 왜 컵백은 보세요. 벌어졌다고 봐야 되죠? 지금 복귀하는 시간 없었고 요 존이거든요. 요 존에 보면은 김민 선수하고 앞뒤로 했을 때 여기 황인범 선수하고 요 존인 거죠. 너무 공간이 벌어져 버리는. 열립니다. 당연하죠. 자, 한국과 콜롬비아 경기는 2대2로 무승부로 좀 마쳤습니다. 저 클린스만 감독의 부임 이후 첫 경기 2대2 좋은 경기 펼치기도 했고 좀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일단 전반전에는 이제 손흥민 선수 중앙으로 좀 기용한 점 그리고 벤투의 후방 빌드업을 그대로 좀 이어갔다는 점 이런 부분에 좀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른 점도 좀 있었어요. 약간 벤투 감독과 다르게 조금 좀 뒤에 있다든지 전방 압박이 좀 없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후반 시작하면서 1분 만에 실점한 게 예. 가장 선수들이 좀 위축된 것 같고요.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제 벤토하고 클린스만의 차이는 수비 지역 대 미들 지역하고 3선 내려가는 로우 지역으로 진을 친다는 거. 아하. 이게 오히려 촘촘할 것 같지만 상대한테 찬스를 더 준다는 거예요. 왜? 예. 케미가 맞지 않으면 공간을 제가 볼 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클린스만하고 벤토의 차이는 전방 압박이 없는 미들 지역이나 3선 로우 지역에서 수비를 한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갖고 아마 클린스만호가 개선해야 될 문제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요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나타났는지가 좀 궁금한데. 네. 그러니까 벤투 감독 때는 우리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전방에서부터 상대를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은 네네. 하프라인 기준으로 해서 내려와서 수비를 하더라. 이제 이런 건데 그럼 왜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왜 전술적인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훈련이라든지 뭘 준비하기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섰습니다. 우선은 벤투호에서는 뭐 2선에 만약에 미들 지역에다 진을 치고 해도 측면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빠른 슬라이스로 통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볼을 탈취했거든요. 지금은 클린스만 감독이 이틀 훈련하고 평가전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파주에 있다가 울산으로 이동하는 것 때문에 훈련이 많지도 않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훈련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될 거니까 문제는 없어요. 단지 아마 미팅 시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늘 수비 시대 컨셉은 2선이다. 2선에서 3선으로 넘어간 로우 지역이다. 요거는 아마 감독의 영향력이 100%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피곤하고 힘들어하고 이거는 근데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뭐 손흥민 선수 해외파들 뭐 피곤하고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100% 감독의 의중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게 아직 뭐 한 경기입니다만 이게 스타일이라고 봐야 될까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스타일이 아니냐면 예. 크리스만 감독이 자기는 1대0보다는 4대3 경기나 이 골이 많이 나는 경기란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방 압박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하.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스타일대로 가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그래서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오늘은 2선이나 3선 정도에서만 하자라고 하는 건 첫 경기잖아요. 그리고 이틀 훈련했어요. 이틀 훈련했고 선수들의 뭐 시차도 있고 이동하는 거. 이거는 내 축구를 할 수가 지금 선수들한테 색깔을 입힐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네네. 지역만 제부터 분배한 것 같아요. 2선에서 3선에서 수비를 우리가 이해가 되죠. 존에서 한번 하자. 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네. 크리스만 감독은 난 1대0보다는 4대3으로 이기는 게 좋다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4골은 나왔습니다. 그런 합쳐서 근데 내 골. 네. 만약에 그런 공격적으로 하려면 더 라인을 끌어올렸을 텐데 오늘 아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무리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오늘은 네. 2선 3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의도적으로 좀 내려와 있었고 내려와 네. 있다 보니까 특히 후반전 같은 경우는 콜롬비아가 이제 2골을 허용한 상태에서 올라오니까 네네. 그러면 사실 수비 하중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방 압박을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 예. 와 이건 이걸 오늘 이렇게 많이 해서 깨닫는데 형 잘한다. B급이야. 강의를 해주고 가시는 거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이런 게 가장 쉬워. 뭐 그냥 선수 한 명 잡아가지고 오늘 누가 못했다. 이런 게 사실 쉽잖아. 뭐 왼쪽이 못했다, 뭐 센터백이 못했다 이런 게 쉬운데 좀 풀린다 보다. 전체 전술로서 예. 이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리고 감독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제 감독의 의중에 따라서 이제 그런 약간 수비적인 위치를 취했는데 그러면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의 좀 어떤 움직임 좀 지쳐 보이기도 하고 실점 장면도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지쳐 보이고 시차 있고 힘들어하고 이거는 다 뭐 핑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민재 선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퍼포먼스를 보면 김민재이기 때문에. 김민재니까는 이거는 핑계예요. 예. 하지만 이제 제가 중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김민재 선수가 이거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 이제는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로 이제 넘어가는 주목받고 과정이란 있죠. 말이에요. 여기서 본인만의 컨트롤, 뭐 마인드 컨트롤 자체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상품화가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것만 계속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우리가 첫 골 실점할 때도 버텼어야 되는데 그냥 당연하죠.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는 수비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하. 뺏으려고 발을 집어넣는 순간 상대가 그냥 볼을 빼버렸죠. 네. 특히나 김민재 선수라면 덤비는 수비를 하고 실점을 했다. 이거는 분명히 본인이 알고 있을 거고 이런 실수가 또 나오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이 굉장히 좀 피곤하고 네. 피곤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나폴리가 로테이션 안 돌려줬잖아. 챔피언스리그 타임을 뛰고 들어왔으니까. 리그에서 계속 돌리고 그리고 이번에 하루 늦게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잠을 많이 자고 네. 좀 피로가 풀려야 좋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하.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떨어져 다운돼 있을 때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 그냥 버텨낸다는 수밖에 없죠 지금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덤비는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게 참 대단하다는 게 뭐였냐면 아까 그러잖아 79분인가?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사람이 날아가요? 이렇게 막 가서 딱 했는데 받치는 느낌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저건 받친 거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장 쓰는 용어 같아 교통사고. 보니까 저렇게 되면 받친 선수들이 되게 이렇게 막 이렇게 기분 나쁘다고. 특히 이제 공격수를 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수비수 받쳐가지고 날아가니까 그 바스게 콜롬비아에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몇 바퀴 돌더니 이제 멍 때려가지고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오른쪽 윙에 있었는데 저 김민재야 막 다 같이 김민재야 막 이랬던. 오늘도 역시 뭐 오버랩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간순간의 파워나 역시 뭐 대단한 스피드나 이런 건 있는데 오늘 약간 좀 네. 지친 것도 좀 있는 거 필요함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는 그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는 수비보다는 가서 부닥쳐서 끊는 수비인데 그 끊는 수비는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올라가다가 제껴지면 뒤가 열리지. 9개를 네. 끊었어. 하나가 제껴지면 이거 봐라 너 때문에 실점했지 않냐 이렇게 말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 저 박스 안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발을 집어넣는 수비는 좀 네. 한 번쯤은 더 고민해 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아, 자, 김민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럼요. 거죠. 네, 맞아요. 자, 네. 클린스만 감독 첫 경기니까 약간 좀 이게 궁금한 점이 많아서 아까 전에 호 기자도 그 코너킥 때 우리 수비에 대한 좀 질문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디펜스. 네네 수비 볼 때 보니까 보통 세트피스 상황에서 수비수들이 상대 공격수 막을 때 1대1 맨투맨 마크라고 하죠. 대인 방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아니면 각각 지역을 나눠서 지역 방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대표팀에서 수비할 때 보니까 대인 방어를 하더라고요. 앞에서 한 5-6명에서 일렬로 서서 각 자기 위치에서만 막는. 예. 근데 이것도 짧은 기간이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확실히 수비진에 주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앞으로 짧은 기간에 세트피스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세트피스도 뭐 그런 것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굉장히 오늘 좀 흥분되고 속이에 뭐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강인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 2대1 월패스. 예술. 네. 이런 것들이 경기장 90분 안에 몇 개나 나오겠어요.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88분쯤에 오영규, 이강인, 손흥민 3명의 조합 플레이. 아, 그거 진짜 멋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골까지 났으면 뭐 더 할 나위 없는데 예.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서로 간에 그 짧은 시간에 케미, 교감이 클래스가 서로 차이를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되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한 맞춰도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상호 형이 예. 그 75분 장면이었어요. 이강인이 오른쪽으로 돌았고 손흥민이 가운데 있는데 둘이 2대1 월패스를 들어오면서 오는데 우리가 다 우와 했거든. 네, 장면도 맞아요. 기가 막혔고. 맞아. 그리고 한 87분, 88분 네. 했을 때 이강인, 손흥민, 오영규 셋이서 이제 그런 또 조합 플레이를 해가지고 오영규의 슈팅. 그거 들어갔으면 진짜 예술이었는데 네. 그 장면을 보고 그 장면도 멋있었지만 그 함의를 읽더라고. 아까 맞아요, 상호 형이 맞아요. 그렇게 무슨 네. 표현을 썼냐면 사실 어린 선수들이 손흥민과 같은 클래스가 있는 선수들과 저런 게 뭔가 조합 플레이 2대1 3자 연결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함의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 저거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전술훈련을 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고. 오영규, 손흥민, 이강인이 뭘 같이 뛴 게 얼마나 돼? 없어. 사실상 없잖아요. 처음으로 아마 저렇게 실전에서 손발을 맞췄을 텐데 저게 나오는 건 전술이나 이게 아니라 서로의 클래스로 만들어버리는 거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렇게 나이 어린 선수들이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손흥민과 같은 클래스에 있는 선수들과 그냥 개인의 클래스로 호흡을 맞춘다는 건 이 선수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마어마한 거다. 그렇죠. 네. 그 얘기를 맞아요. 하면서 나도 그러네 진짜. 왜냐면 그건 완전히 그냥 개개인들의 능력으로 만든 멋진 장면이잖아요. 맞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거를 잡아주더라고요. 네. 상호 형이 정말 그런 장면 참 많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선수 한번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황인범 선수. 오늘 정말 전반에 뭐 찔러주는 패스, 좌우 전환 역할. 계속 황인범 선수의 활약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은 한 단계 진화했어요. 진화를 진화했고 했다. 더 축구에 눈을 떴고요. 예. 떴어요. 이제는 공격 수비할 때 존을 어디에도 돌지를 알고 축구하고 있어요. 동료를 이용할 줄도 알고. 예, 그리고 인상적인 건 뭐냐면 이거죠. 볼을 리시빙에서 터치하는 순간 벌써 반대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반전에 아마 손흥민 선수 쪽이죠. 아마 손흥민 선수 쪽 같은데요. 완전히 왼발로 열어줬던. 네, 오픈킥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구 진영을 떠나서 이제 정말 축구에 눈을 뜬 거죠. 이 선수가. 그리고 그거를 덧붙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헌신적이고 성실함이에요. 아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제가 볼 때는 기능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타고났는데 예. 이런 성실함이 이제는 축구에 더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경기뿐만이 아니고 경기력에 기복이 없다는 건 굉장히 이 선수가 갖고 있는 네. 최대 무기 장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가 아까 PK가 취소되긴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얻어냈던 PK를 맞아. 찔러주는 찔러주는 그 네, 연결도 시야나 패스의 정확도가 상당히 좋았다는 걸 포함을 해가지고 확실히 엔진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 황인범 선수가 그 위치에서 뛴으로써 손흥민 선수가 오늘 프리롤로 침투를 한다든지 볼을 받아서 연기한다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큰 도움 많이 받았다. 네. 뒤에서 볼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인범 선수의 오늘 그 플레이도 상당히 눈에 띄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큰 정우영 선수도 열심히 뛰긴 했었는데 황인범 선수가 거기 존재함으로써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어서 고민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물론 큰 정우영 선수처럼 막 가서 부닥치고 깨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나폴리 아까 그런 표현 써주셨는데 로보트카처럼 체구는 작지만 볼을 빼앗기지 않음으로써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롤을 소화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우리가 발상의 전환도 할 수 있는데 그걸 황인범 선수가 그 위치에서 그런 롤까지도 약간 덜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정우영 선수에게 모두 몰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볼을 빼앗기지 않는 엄청난 소유력, 또 소유한 볼을 찔러줄 수 있는 연결 능력. 이러면 우리의 약간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의 고민까지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아하. 어떻게 점에서도 좀 보면 행복한 고민이 되는 거죠 감독 입장에서. 네. 네, 네, 맞아요. 전 그리고 오영규 선수도 확실히 전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준 것 같아요. 예. 네, 그 짧은 시간이었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등지는 플레이, 또 어떤 발의 속도, 그다음에 그 얘기하셨던 것처럼 정말 이 아기심으로 그 얘기 또 버텨가지고 처음 듣네. 그 쉴딩 얘기 또 치고 처음 가는 거 이런 듣네. 것도 그렇게 하니까 손흥민 선수에게 또 한 번의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맞아요. 네. 자, 오늘 경기 뭐 여러 가지 또 함의가 담긴 내용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이제는 상암으로 가서 28일 우루과이를 상대합니다. 지금 오늘 경기만 보면요, 뭐 조규성, 오현규, 작은 정우영, 이강인, 손준호, 이재성, 뭐 김태환 그동안 좀 보고 싶었던 선수가 좀 나오긴 했었어요. 자, 그 일단 골키퍼 김승규 선수요. 김승규 선수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김승규 선수 얘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좀 선방이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식인 것 같은데. 전 좀 아쉬웠어요. 김승규 선수가 가장. 네. 여러분 콜롬비아가 유스팅을 2개 때렸거든요. 2개. 2개 다 실점으로 이어졌으니까. 예. 그리고 실점 장면을 보면은 또 뭐라고 할까요? 기술적인 슈팅도 아니고 우리가 한참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슈팅이 나왔는데 뭐 앞에서 수비가 가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좀 막아줬으면. 어떠셨나요? 뭐 다시 한번 영상을 봐야겠지만 제가 두 골을 봤을 때는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각도에는 맞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수비들을 전체적으로 리딩을 못한 건 그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리딩에 당연하죠. 대한 부분이 오히려 네. 더 있다. 네. 김민재 선수가 덤비는 거 또한 김민재, 황인범 사이를 존을 줄이지 좁히는 못했던 거. 아, 이런- 그런 것도 골키퍼가 네, 좀 더 당연하죠. 아. 이런 거는 골키퍼가 시그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다운하죠. 밀고 당기고. 아하, 요거를 계속 못- 얘기를 하고 막 네, 이러면서 요거를 못했던 거지. 세이빙 막는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장면에 네. 그 장면만 놓고 네. 보면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삼선에서 리딩을 좀 잘못했던 거 있고요. 음. 또 한 가지 뭐냐 빌드업이나 이런 거 상황에서는 오늘 뭐 큰 실수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냥 그 부분은 김승규가 김승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네. 네. 자,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규성, 뭐 작은 정우, 이강인, 손준호, 오현규도 선수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재성, 김태환 여러 또 많은 변화 교체 카드도 좀 꺼내 들었고 28일 우루과이전을 맞이해서는 조금 더 실험, 더 변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일단 걱정되는 건 김진수 선수가 부상이 얼마큼인지 김진수, 모르겠네요. 예, 허리 쪽. 그리고 지금 아이고 그 허리를 찍혀가지고 뭐 제 경험을 봤을 때는 뭐 좀 한 2주 정도 아, 나올 것 같아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 네. 근데 뭐 좀 더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화요일 경기로는 선발 라인업이나 뭐 이런 것도 글쎄 뭐 한 3분의 2 정도는 좀 냉정하게 그 틀은 유지할 건 같아요. 3분의 네, 3분의 2 정도. 이 정도는 벤투에? 지금 현재 오늘 선발에 오늘 네. 선발에 오늘 네. 경기 선발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전면적으로 다 바꾸고 이러지. 그럴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 황의조 선수, 권창원 선수, 아, 뭐 김문환 선수, 조유민, 뭐 거의 백승호 선수 뭐 이 정도거든요. 예. 그래서 틀은 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이제 이강인 선수나 이런 선수들 후반에 나왔던 선수들을 선발로 집어넣고 아. 이런 변화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네. 뭐 큰 틀의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니까- 그러냐면 어떤 게 부담이냐면 크리스만 감독이 어찌 됐든 오늘 뭐 2대2 좋아요 스코어는. 네. 근데 이제 승리를 하려고 분명히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음. 왜 팬들한테 처음 선보이는 입장에서는 승리가 필요할 거고요. 왜 분명히 알아요. 팬들은 안 기다려준다는 거. 아하. 그래서 첫 인상을 아마 강력하게 심어주려면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교체로 나왔던 선수들을 약간 선발로 넣는 그렇죠. 이 정도의 네, 변화. 네, 네. 이제 막 우리가 야 이거 뭐 절반 이상을 바꿨는데 막 이런 느낌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경기는 전체적으로 재밌는데요? 재밌었어요. 네, 약간 예를 들면 되게 막 아우 막 너무 재미없어 아니면 막 너무 올드해 뭐 이럴 때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경기 자체 재밌는데 네. 상호 형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더 재밌지. 재밌는 것 같아. 아, 아니야. 그 물론- 의미와 이런 게 다. 물론 저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경기로 클린스만 감독의 전술의 색깔을 우리가 다 파악한다? 이거는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안 너무 되죠. 과한 네. 평가예요. 왜냐하면 이번 픽이 클린스만 감독의
픽이 아니잖아요. 그냥 카타르 월드컵 픽을 데려온 거고. 그렇죠. 전술훈련도 사실 뭐 한 며칠 갖고 뭐 이틀 뭐 이렇게 한 거 갖고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흐름만 좀 보면 되는데 네. 여하튼 뭐 나 리액션 좋더만. 리액션. 예. 봤어? 맞아. 클럽이었어 클럽. 크리스 반남도. 되게 좋더라고. 예.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돼. 맞아요. 재밌거든요. 아니 막 뛰어나오고 막 흥분도 해야지 사실. 감독은 막 그런 액션 막. 그러니까 재밌더라고. 예. 그리고 현장에서 온 소식인데요. 오늘 경기 공식 MOM은 손흥민 선수로 그럼요. 멀티골의 선정이 손흥민. 되었다. 네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저 이렇게 막 프리롤 하면서 막 잘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좀 얻게 되는 또 그런 계기인 것 같아요. 오늘 경기가. 그렇죠. 두 골 넣었으니까. 네, 맞아요. 예. 태균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승대형? 승대형이 누구지? 네.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 전반에 황인범 선수가 한번 싸운 적 있잖아요 상대팀이랑. 그때 콜롬비아 선수가 인종차별을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스처를. 제스처에 제스처에. 그거는 아마 왜냐면 황인범 선수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닌데 사실 달려갔잖아요. 그래서 막 우리배 네. 우리배랑 붙었는데 맞네. 그래서 하메스가 말리고 근데 거기서 뭔가 거기서 좀 그런 또 그런 게 보도가 있을 수 있다. 있다. 네. 보도가 있다. 네. 그걸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유, 오늘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네. 경기도 오늘 재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오늘 저희가 진짜 기네스. 네, 기네스. 네, 세계 최고의 흑맥주 기네스가 이제 오늘부터 저희 이제 후원해 주셔가지고 근본. 감사드리고요. 네. 네. 내일은 여러분들 공차로 많이 오십시오. 네, 공차로 많이 오시고 그리고 내일 또 그 자선경매 이것도 있으니까요. 뭐 하나 저기 기증하시. 준비하려고요. 네. 뭘 할까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입던 걸 갖고 가야 되나 신던 걸 갖고 가야 되나 아니면 새 걸 갖고 가야 되나. 뭐든지 좋습니다. 하나만 그냥. 예. 부담인데. 네네. 내일은 저희랑 같이 노시고 민재 헤트트릭 아쉽다. GD.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